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반도체 소재, 탈일본, 과연 가능한가?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한국 수출 규제를 공고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세 가지 소재에 대해 수출 허가를 포괄해서 개별로 변경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 특히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견해와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가 가능한가?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분석과 반도체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입니다.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가지 중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소재는 포토레지스트입니다. 그 이유는 에칭가스와 폴리이미드는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즉, 국산화를 하거나 일본 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반도체 현업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재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반도체 공정의 성격상 테스트 없이는 절대로 소재를 바꿀 수 없는데 그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만 최소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이죠. 안정성을 위해 테스트를 여러 차례 실시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테스트 과정을 단축하고 바로 일본산 이외의 소재나 국산 소재를 쓰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율이 떨어져 회사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한번 평판을 잃으면 그것은 복구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1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도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술력과 평판 덕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값싼 중국산 반도체 대신에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불량률이 낮고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재 공급처를 바꾸었는데 테스트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면 주문 취소가 쇄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분기에 일부 D램의 불량 문제로 아마존으로부터 리콜을 요청받은 사건이 있었고 그 대가로 삼성전자에서는 수천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만약 급작스런 소재 변경으로 불량 문제가 늘어나면 삼성 반도체의 평판은 급격히 추락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소재 변경에 보수적이고 민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함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행히 3개 중에서 2개의 소재는 탈일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에칭가스와 폴리이미드 2가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고 수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일본산 이외의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에칭가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칭가스는 반도체를 깎아내는 식각 작업에 쓰이는 소재인데요. 일본 못지않게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일본 의존도 50%, 중국 의존도 50%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근소하게 일본이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산을 수입하지 않고 중국산 수입을 늘리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셈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인 만큼 중국산 수입을 늘리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산화나 수입선 다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폴리이미드는 OLED 제조에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수입량으로 보자면 현재 일본 의존도가 72%라고 합니다. 올해 즉 2019년 1분기에는 일본 의존도가 86%까지 상승했지만 대만에서도 수입할 수 있으니 만에 하나라도 일본산 수입이 중단되어도 공급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적인 수입량도 3가지 소재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문제는 일본 의존도가 92.7%에 달하는 포토레지스트입니다. 반도체 관계자들이나 일부 분석 기사에 따르면 수입선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가 빛을 흡수할 수 있도록 웨이퍼에 바르는 감광액입니다. 수입량은 에칭가스의 1.3%에 불과하지만 세 가지 소재 중에서 일본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입니다.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없이는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반도체 업계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이번 일본 수출 규제에서 작지만 가장 예리한 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번 수출 규제를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토레지스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쓰이는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 대신에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로 규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극자외선, 즉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재입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비메모리 2030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1분기 사이에 EUV를 활용한 7나노 공정 비메모리 설비를 가동할 계획이었죠. 잘 아시다시피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절대 강자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즉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후발주자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부문은 대만의 TSMC가 꽉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부문 청사진을 발표함과 동시에 인텔, 퀄컴, IBM, 엔비디아 등 글로벌 IT 업체로부터 공격적으로 수주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이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진 것입니다. 야심차게 비메모리 분야 진출을 선언했는데 잘못하면 시작도 못해보는 상황인 것이죠. 전문가들이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주도 면밀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당장의 반도체 생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은 배제하면서도 국내 반도체 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파운드리를 겨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큰 지장을 줄 경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IT 업계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이고 여론 악화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의 생산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품목을 고른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는 7나노 이하 최첨단 미세 공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7나노 이하 파운드리 미세 공정은 삼성전자와 TSMC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말부터 7나노 공정에 필요한 EUV 장비를 10대 구입했고 TSMC도 EUV 장비를 10대 이상 예약 구매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EV용 포토레지스트를 확보할 수 없다면 삼성전자는 막대한 투자를 단행해 놓고 사용도 못 해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지금 한국에서는 향후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중공업은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고 내수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전망이 밝은 기업이 반도체 기업,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 물론 가능은 하지만 단기간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희망은 희망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점차 미국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할 것이라는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사업에 거듭 차질이 생긴다면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가뜩이나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재고가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작년도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수입량이 증가했었고 포토레지스트는 재고 보관도 비교적 수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일 경제전쟁의 승부처는 포토레지스트입니다. 다행히 포토레지스트 재고가 여유가 좀 있고 수입이 건당 허가제로 바뀌더라도 수입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자국의 피해도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한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양국 정치권의 체면은 살리면서 실제적으로는 타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지만요.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